트럼프는 스스로를 완전히 궁지에 몰아넣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가 미국과 이란의 외교에서 벌어지는 일상적인 소동 때문에 너무 산만해져서 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일이 더 큰 협상 구도에 미치는 더 깊은 결과는 논의조차 못합니다. 보시다시피 유가가 오르면 다시 내려가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중간선거가 아직 몇 달이나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11월 중간선거가 다가올 때쯤에도 여전히 유가가 높은 상태일 것이라는 지점에 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그것은 집권당에게 좋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대화를 멈출 수 없습니다. 위기 협상은 종종 예상치 못한 관계로 이어지며 우리는 바로 그런 상황을 마주했습니다. 이란이 11월 선거 결과를 덜 통제할수록 트럼프 행정부는 협상에서 더 많은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생각은 이란이 트럼프에게 도움이 되거나 해를 끼칠 수 있을 때만 영향력을 가진다는 것이고 중간 선거에 대해서는 이미 그 기회가 거의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11월 이르면 휘발유 가격이 어떻게 될지 그리고 왜 높은 가격이 쉽게 떨어지지 않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선거 전에 유권자들이 경제 상황에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해 정치학 연구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힌트를 드리자면 트럼프에게는 좋지 않은 소식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이 이란과의 광범위한 협상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선 우리가 예상하는 유가의 향방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이것은 물류와 기술적인 측면에서 흥미로운 문제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정치적 문제의 서문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전 에너지를 아껴둘게요. 이해하시죠? 뒷부분을 위해서요. 기본적인 문제는 전쟁이 끝난 후에 석유 가격을 단순히 전쟁 전 수준으로 되돌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 흔히 볼 수 있는 설명은 당연히 석유 회사들이 탐욕스럽고 소비자들에게서 마지막 한 푼까지 쥐어짜고 싶어 한다는 식입니다. 석유 회사들이 소비자에게 최대한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비즈니스의 본질입니다. 가격이 천천히 하락하는 이유는 시장의 힘 때문입니다. 더 깊은 설명은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합의가 이루어져야 다른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제가 이란 협상을 둘러싼 하루하루의 상황을 더는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차렸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제 의도적인 결정이었습니다. 제가 멈추기 전부터 이미 상황은 말은 듣지 말고 실제 움직임만 봐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둘러싼 언론 논의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제 방식대로 요약해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아무런 진전도 보이지 않습니다. 국제협상은 극도로 불투명하기 때문에 내일 돌파구가 생길 가능성도 여전히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일에 여가 시간을 쓰는 건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실질적으로 그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가격이 내려가기 시작할 수 없다는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합의를 마친 후에도 해협은 여전히 다시 열려야 할 것입니다. 그 일이 일어나기까지 6개월이 걸릴 수 있다는 매우 비관적인 전망도 있었습니다. 이란이 그곳에 기뢰를 설치했을 수도 있습니다. 모든 기뢰를 찾으려면 많은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그게 목적은 아닙니다. 목표는 선박들이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는 통로를 확보하고 보험사들에게 항로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다는 충분한 확신을 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완전히 안전한 수로를 만드는 것보다 훨씬 적은 작업이 필요할 것입니다. 저는 유럽연합이 이 과정에 참여해 제거 작업 가속화에 도움 줄 것임을 덧붙이고 싶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계속 이렇게 말해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른다고 했고 유럽이 트럼프의 무모한 행동에 절대 관여하지 않을 거라고 했지만 말입니다. 하지만 제가 처음부터 말했듯이 함정 수사는 그렇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함정 수사란 정의상 당신의 무모한 행동에도 불구하고 파트너가 어떤 일을 하도록 관여하는 것입니다. 유럽은 에너지 가격 인하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선거 결과는 재앙이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잠시 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상황에서 유럽의 필수적 역할이 확신되지 않는다면 뉴스를 꼭 확인해 보세요. 왜냐하면 유럽연합은 이미 이를 실현하기 위한 대부분의 메커니즘을 마련해 두었고 자신들이 공격받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이 있으면 바로 행동에 나설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소식을 놓쳐도 당신 잘못이 아닐 수 있습니다. 유럽의 이런 행동은 전쟁과 관련해 다소 긍정적인 내용 때문인지 주로 우파 매체에서 더 자주 보도됩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다양한 출처에서 뉴스를 받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잠깐만요. 방법이 있잖아요. 오늘 영상의 후원사로 다시 찾아온 그라운드 뉴스입니다. 그들의 블라인드 스팟 스펙트럼은 정치적 스펙트럼 양쪽이 놓치는 부분을 다루어 여러분이 놓치고 있는 것과 반대편에 있는 친구들보다 더 많이 보고 있을 수 있는 것에 대한 시각을 제공합니다. 저는 매일 아침 주요 뉴스 몇 가지를 요약해주는 데일리 브리핑도 즐겨 확인합니다. 이란 대통령 사임 시도 소식과 우크라이나의 패트리어트 미사일 국내 생산 라이선스 요청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그라운드 뉴스 설렉 라인손 네퍼스 또는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스캔하게 나면 벤테지 플랜을 무려 40% 할인된 가격에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제가 여기서 보여드린 기능들뿐만 아니라 훨씬 더 많은 기능들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 채널을 계속해서 후원해주시는 그라운드 뉴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육아 회복을 위한 남은 문제들은 기술적입니다. 지하에서 나와 실제로 쓸 수 있는 형태로 공급이 전환되면 우리는 바로 몇 가지 문제에 부딪힙니다. 재미있는 사실 하나 말씀드리자면 전쟁은 모든 것을 파괴합니다. 예를 들어 멕시코만 연안 정유시설, 지하 자원 채굴 인프라, 연료가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여정이 시작되는 수출 터미널 등이 있습니다. 그 대부분은 11월이 돌아올 때까지 재건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니요. 다음 선거가 열릴 때쯤에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하루 2천만 배럴의 석유가 흐르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주 전에 이란이 석유 저장 용량의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실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동안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밖으로 석유를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뭔가 조치가 필요했고 이란이 일부 유정을 폐쇄해야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건 해협이 다시 열렸다고 해서 단순히 바로 재가동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비축 문제도 있습니다. 믿기 힘들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지난 3개월 동안 유가가 부분적으로 억제되어 왔습니다. 각국은 공급 감소를 보고 이에 대응해 전략적 석유 비축분을 시장에 방출했습니다. 우리가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마지막 날인 5월 13일 기준으로 1억 6,400만 배럴이 방출되었습니다. 오늘까지 추정해보면 약 2억 배럴 정도로 각국이 제공하겠다고 약속한 양의 대략 절반에 해당합니다. 이는 손실된 공급량의 약 11%에 해당합니다. 석유가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가면 각국은 전략 비축유 방출을 중단하기 시작해 공급 변화가 일부 상쇄됩니다. 훨씬 나중에는 그들이 비축유를 다시 채우기 시작할 텐데 이것은 인위적으로 수요를 증가시킵니다. 이것이 석유 가격이 결국 기준 수준으로 돌아오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는 주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앞으로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은 지금부터 11월 사이에 전쟁이 끝나면 석유 시장에 즉각적인 안도감이 생길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합의와 선거 사이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가격은 더 많이 하락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란과의 협상은 여전히 대략적인 가스 가격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단지 11월 이전에는 그 완화의 정도가 제한적일 뿐입니다. 좋아요. 가스 가격이 전쟁 이전 수준으로 다시 내려가는데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점을 확인했으니 이제 2026년 중간 선거에 미칠 영향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지금 이 상황이 트럼프 행정부에게 분명히 불리하다고 단정짓고 대화를 끝내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가스 가격과 관련해서 왜 이 상황이 나쁜지에 대한 감도 있을 수 있습니다. 1979년 석유 위기를 기억한다면 그 일이 지미 카터의 재선 도전에 미친 영향도 떠올릴 수 있을 겁니다. 힌트로 말씀드리자면 레이건이 대통령이 됐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겉보기보다 어떤 점에서는 더 나쁘고 또 어떤 점에서는 더 낫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 영상들에서 전략적 행보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 많은 시간을 할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초점이 지도자 차원의 결정에 맞춰져 있을 때 그것은 매우 타당한 일입니다. 키보드 워리어들이 리더들이 일을 못한다고 조롱하는 게 재미있다는 건 알지만 무엇이 현명한지 아닌지 잘 파악하지 못하면 오랫동안 권력을 유지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리석은 일이 일어나는 경우는 대개 리더들이 더 나은 길을 선택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적 제약에 직면했거나 그들의 선호가 대중이 원하는 것 또는 전통적으로 리더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과 일치하지 않을 때입니다. 반면에 저는 일반 유권자가 전략적으로 현명하게 행동한다고 착각하지 않습니다. 투표는 너무 드물게 일어나고 한 사람의 투표가 미치는 영향은 너무 미미해서 유권자들이 투표를 더 잘하려는 동기조차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권자들은 선거에서 반복적으로 여러 가지 행동상의 특이한 경향을 보입니다.
보통 이런 효과에 대한 연구는 대통령 선거를 대상으로 하지만 저를 믿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중간 선거가 사실상 대통령에 대한 국민 투표가 될 때도 똑같은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을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런 행동 특성 중 유권자들이 최근 경제 상황에 관심을 가진다는 점이 가장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후보자가 전체 임기 동안 무엇을 했는지에 대한 전체적인 접근 방식과는 대조적입니다. 그리고 평균적인 유권자가 후보자를 비교할 기준을 만들려고 노력한다고는 애초에 생각하지 맙시다. 그냥 숫자가 오르고 있는지 내리고 있는지만 본다는 거죠. 예를 들어 작년에 경제가 10% 성장했더라도 올해 정체되어 있다면 그만큼 중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실 선거 관점에서 보면 작년에 성장률이 0%이고 올해 0% 성장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낫습니다. 비록 경제적으로는 후자의 경우가 더 나쁠지라도 말이죠. 사실 연방준비제도 둘러싼 통제권과 그에 따른 금리 결정 권한을 둘러싼 모든 논란을 지켜봐왔다면 이 모든 것이 이해가 될 것입니다. 대통령들은 선거를 앞두고 국가의 장기적인 건강을 해치면서까지 경제를 부양하려는 강한 유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방준비제도의 독립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만약 일반적인 경제 상황이 너무 좋아서 평범한 대통령도 20%의 성장을 이룰 수 있다면 이 가상의 대통령은 크게 처벌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여전히 경제를 10% 성장시켰습니다. 비록 그것이 기대했던 것의 절반에 불과했지만 말이죠. 다시 말하지만 일반 유권자는 비교 기준이 없습니다. 10% 성장은 상당히 높은 수치이고 그게 전부입니다. 결국 여기서 얻는 교훈은 트럼프에게 불리합니다. 트럼프가 끝없는 관세 위협으로 경제적 재앙을 만들려는 온갖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2025년의 경제 지표들은 그다지 나쁘지 않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2026년 중간 선거에는 사실상 의미가 없습니다. 반면에 여러 가지 이유로 트럼프에게는 소식이 보이는 것만큼 나쁘지 않습니다. 첫째, 현대의 정치적 양극화 시대에는 원래부터 부동층 유권자가 적습니다.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 중 실제로 움직일 비율은 높지만 그 수는 30년 전만큼 많지 않습니다. 둘째, 이 말이 이상하게 들릴 수 있다는 걸 알지만 트럼프는 주로 높은 유가 때문에 처벌받게 될 것입니다. 그는 높은 유가의 원인으로서 덜 처벌받게 될 것입니다. 결국 높은 가격은 원인과 상관없이 트럼프에게 불리합니다. 대통령들은 휘발유 가격을 통제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유가로 항상 비난받는 것이 흥미롭습니다. 이제 대통령이 휘발유 가격을 많이 통제할 수 있었던 유일한 상황에서는 상황이 반전되었습니다. 앞서 언급한 점으로 돌아가면 이것이 유럽이 해협을 여는 데 도움을 줄 이유입니다. 유럽 유권자들이 자기 나라가 트럼프를 돕는다는 생각을 좋아하지 않더라도 유권자들은 높은 휘발유 가격 때문에 유럽 지도자들을 벌할 것입니다. 비록 그들이 이 일에 책임이 없더라도 말이죠.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미국에서는 이 문제에 부딪히지 않을 뚜렷한 길이 있었습니다. 간단히 말해 이란 전쟁을 시작하지 않으면 됩니다. 하지만 공화당의 반대표를 던지는 유권자 집단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이유는 이란 전쟁 때문이든 아니면 자연재해로 걸프 해안 정유시설이 멈췄기 때문이든 단순히 휘발유 가격이 높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말이 이상하게 들릴 수 있음은 합니다. 하지만 이 영상을 보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정보 수준이 높은 유권자이며 아마도 그 기준에서 상위 10%에 속할 것입니다. 당신은 좋은 의미에서 보통 사람들과는 다르며 이런 문제에 대한 이해가 평균 유권자와 다를 것입니다. 하지만 이란 전쟁은 유권자들에게 쟁점성이 큰 사안이기 때문에 만약 트럼프가 같은 가격 상승을 초래하는 더 미묘한 정책을 펼쳤다면 나타났을 완화 효과만큼 강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1월쯤에는 휘발유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권자들은 실제로 선거 시점에 가격 변화 추세에도 주의를 기울입니다. 트럼프에게는 휘발유 가격이 4달러이고 지난주에 25센트 하락한 것이 휘발유 가격이 4달러이고 지난주에 25센트 상승한 것보다 더 유리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부분에서 트럼프에게 상황이 좋지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그 적어도라는 말이 앞으로의 방향을 시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마지막으로 우리는 시야를 넓혀서 이것이 이란 협상과 관련된 더 큰 그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먼저 서문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경제전쟁과 소규모 군사작전이 계속되는 원인이 되는 협상의 걸림돌이 무엇인지 제가 알고 있다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베냐민 네타냐후가 국내에서 기소될 우려에 대해 우리는 길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미국이 함정에 빠지는 것과 연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도널드 트럼프 본인에게도 이익이 있습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언론과 의회의 다른 사안 조사를 막는 것입니다. 펜타곤의 사람들은 핵무기와 세력 구도의 변화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란의 제안을 지켜보면 양측 모두 전쟁의 예상 결과에 대해 합의할 수 없다는 결론에 쉽게 도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협상 환경을 변경하는 것이 전쟁과 평화의 결과에 대한 기대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완전히 이해하려면 협상 마찰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려야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11월이 지나도 높은 가스 가격의 1차적인 효과는 트럼프의 협상 입지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자면 이것이 트럼프 행정부나 미국인 전체에 좋다는 뜻은 아닙니다. 양측 모두의 복지는 선거 결과와 경제적 부를 포함합니다. 오히려 저는 미국과 이란 간의 양자, 제로섬 협상 결과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표준적인 모형에서 전쟁의 비용은 기회비용이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전투 손실과 평화 이익이 합쳐진 것입니다. 추정컨대 트럼프는 2026년 중간선거에 관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선거가 앞으로 2년 동안 그의 입법 추진 능력과 그가 직면하게 될 의회의 소환 장수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또한 그때부터 2028년까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다른 사람의 문제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한동안 트럼프가 전쟁 비용을 더 많이 부담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란은 트럼프의 중간선거 문제를 이용해 더 나은 합의를 이끌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그리고 해협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과는 달리 그 기회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적어도 대부분의 기회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이란은 위협이라는 지렛대를 잃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이미 그 문제에 얽매여 있기 때문입니다. 시각적으로 보면 그것은 미국의 비용선이 무너지고 있다는 뜻이고 그로 인해 트럼프 행정부가 받아들일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이 높아진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아마도 이란은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두었습니다. 이것은 이란이 장기적으로 싸우는 것이 여전히 기대치상 더 낫다고 믿었다는 것을 시사하며 이는 전쟁이 끝나기까지 아직 상당한 시간이 남아있을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하지만 명확하게 정의된 협상 마찰을 가지고 문제를 면밀히 살펴볼 때 이러한 예측이 반드시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하세요. 예를 들어 이란이 트럼프 행정부가 한 달 전에 중간 선거의 정치적 파장에 특히 취약하기 때문에 물러설 것이라고 잘못 믿었다면 거절된 제안은 이란에게 협상을 성사시키기 위해 알아야 할 정보를 제공해 줍니다. 이란은 본질적으로 잘못 계산했으니 이제 이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이란이 더 나쁜 상황에 처한 건 단지 부수적 결과입니다. 하지만 협상 범위가 좁아진 결과가 여전히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우리는 이전보다 합의에 더 멀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거대한 이론적 혼란입니다. 자, 오늘의 핵심 요점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제 11월까지 휘발유 가격이 전쟁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지점에 도달했습니다. 휘발유 가격, 일반 경제, 그리고 선거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선거 직전 몇 달 동안의 신호가 전체적인 경제 상황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것은 트럼프에게 나쁜 신호입니다. 유일한 긍정적인 점은 유권자들이 경제의 방향성에 신경을 쓴다는 것과 현재 정치 환경이 엄청나게 양극화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어쨌든 행정부가 중간 선거에 대한 희망을 잃으면서 생긴 이상한 결과는 이제 이란과의 양자 협상에서 더 강한 협상력을 갖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오늘 영상 스폰서 그라운드 뉴스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ground.news/linesonmaps에 접속하거나 QR코드를 스캔하면 벤티지 플랜을 40% 할인된 가격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공유,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